네? 글상자. 그냥 글상자요? 글상자는 요게 글상자예요. 입력에서 요게 글상자인데 우리가 도형 그리잖아요. 도형. 네. 도형 그릴 때 처음에 백그라운드 도형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도형으로 만약에 그리게 되면 글씨를 못 쓰니까 여기다가 글자 넣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글상자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그 글상자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원에는 글자를 못 쓰잖아요. 지금 그 천상 여기에서는 글자 넣기를 해야 글상자가 돼요. 손이 자꾸 파선으로 계속 도형 만들 때마다 파선으로 고정돼서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파선으로 도형이 막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다고요? 자, 지금 우리가 도형을 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선으로 돼 있어요. 아래가 흰색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선이 파선으로 돼 있고 채우기가 투명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 글자 넣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글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메뉴판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때 새 그리기 속성으로 바뀌면은요, 그 다음에는 항상 도형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그려져요. 투명 상태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번쯤은 색깔은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선은 실선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얘를 새 그리기 속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새 그리기 속성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선이 똑바로 그려져요.
그러니까는 나는 파선을 많이 써. 그럼 파선을 만들어 놓고 얘를 새 그리기 속성으로 바꿔 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릴 때마다 파선이 그려지니까 편하죠. 근데 우리 시험은 또 파선이 나오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 그리기 속성으로 바꿔놨던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흰색 배경으로 칠해놓고 실선으로 꾸며놓으시고 한 번은 새 그리기 속성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한 줄에 두 줄 쓰는 거 그거 그냥 합쳐서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요? 칸을 합쳐가지고 이거요? 글씨를 쓰면 예.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여러 줄을 제가 이제 다른 여기다 표를 만들었는데 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이렇게 합쳐도 되고요. 이렇게 합치면 어차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또 부족하면 또 줄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탭키 누르면 줄은 만들어지고 어차피 보세요. 여기는 두 개로 합쳐져 있고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문제집 보시면 여기는 얘는 합쳐야 되고 이렇게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합쳐야 되지만 여기는 합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고 뭐 그러면 또 얘는 또 이렇게 합쳐야 되고 그럼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면 뭐 내나 똑같은 거지. 뭐 여기만 합치는 게 똑같은 거지.
문서 작성할 때 10포인트로 다 해야 돼요? 예, 각주를 10포인트로 각주도 10포인트예요. 왜냐면 문제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모든 문서는 함초롱 또는 바탕 또는 함초롱이니까는 바탕으로 하는 게 편하겠고요. 함초롱이나 바탕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디는 바탕 어디는 함초롱 하시면 안 돼. 똑같은 거로 하시고 무조건 10포인트예요. 근데 선생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바탕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그 표 같은 거 이렇게 그 안에 있을 때 저기 뭐야 거기는 함초롱 바탕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함초록 같은 게 있는 거를 그거를 바탕으로 고쳐야 되나? 바꿔줘야 돼요. 원칙은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세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글꼴을 바꾸라고 나오죠. 여기는요. 여기는 도둠으로 바꾸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표 전체가 굴림으로 바꾸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꿔야죠. 괜찮은데요. 그 보여 있는 그래프 있는데 그래프 속에 들어있는 거요? 예. 그래프 속에 들어있는 글자요? 예. 여기도 바꾸라고 돼 그것도 있어요. 다 바꿔야 돼. 여기도 도둠으로 바꿔라 뭐로 바꿔라 바꾸라고 돼 있어요. 안 바꾸면 틀려요. 수식도 포함. 네? 수식이. 수식? 그것도 바탕으로 다 바꿔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수식을 우리가 이제 3번에서 쓰는데 수식에선 글꼴이 없죠? 밖에서 고치는 것도 안 해요. 여기서 수식이 들어가면 글꼴이 없잖아요. 현재 여기는요. 이거는 수식이 아니라 그냥 모양새가 이렇게 생겨버렸잖아요. 이건 글꼴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체거든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드래그해서 고칠 수도 있고. 예, 여기서는 상관이 없고 그 나머지 표나 차트 속에 들어있는 거는 다 글꼴을 바꾸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각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금 처음을 바탕으로 했으면 얘도 함초롱 바탕으로 말고 바탕으로 해주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글꼴은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바탕 또는 함초롱 바탕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제목이 바탕이면 다 모든 게 바탕이 아니고 어떤 건 바탕으로 써도 되고 어떤 건 함초롱 바탕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로 문제 규정이 그거니까. 선생님, 4번 문제를 묻기를 했을 때 0점 처리된다는 건 뭐예요? 잠깐만요. 어떤 거요? 여기 맨 첫 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첫 페이지 4번 문제는 묻기를 했을 경우 자 4번 문제라는 건 제가 아직 안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4번에 도형이 있잖아요. 도형. 4번에 도형을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가나다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옆에 있잖아요. 세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하잖아요. 그 세 가지를 블럭 잡아서 우리는 개체 묶기를 안 하고 컨트롤 시프트 해서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하니까는 다른 이제 그 꼬맹이들은 개체 묶기를 가리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개체를 묶어요. 그럼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복사해서 붙이기 수월하단 말이에요. 하나니까는 이제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제출하면 어떻게 된다? 빵점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개체를 어떻게 해라? 풀어라. 개체를 풀어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체 묶기를 한 번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혹시나 실수할까봐. 글상자 이용하라고 했는데 글상자. 책은 맨날 글상자 말고 직사각형으로 하다 보니 그냥 하는 거 글상자라니? 그림에 예. 글상자 예, 글상자예요. 책에서 맨날 직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오른쪽 누르고 글자 넣기가 됐잖아. 이렇게. 이게 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는 요것도 글상자고 네. 이것도 글상자고 도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글자 넣기를 누르면 얘가 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그러니까 원 동글뱅이 안에다가 숫자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모 말고. 그때는 도형을 그려가지고 글상자로 바꾸지 않으면 글을 못 쓰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수학 시간에도 안 풀어봤던 이런 이상한 기호를 컴퓨터 시간에 해보네요. 그렇죠? 이 계산 망치가 이 기호를 여기서 풀어볼 줄이야. 일본에서도 그 입력할 때 한 줄 비워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바로 시작? 어디요? 1번 1번에서 여기요. 문제 번호 옆에다 쓰시면 안 돼요. 문제 번호 옆에다 쓰게 되면 글자가 어떻게 되죠? 벌어나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번 문제 이렇게 써도 되고 1번 문제입니다. 마마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번호 문제 번호라는 것만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서부터 써야 되는 거죠. 밑에서부터 여기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2번도 여기 내용이 들어가는 거. 한줄 띄면 안 되나 그런 거. 여기다가 1 다음에 엔터를 쳐가지고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용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F6번으로 스타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1번 다음에 문제 번호가 들어가고 2번 다음에도 여기다가 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잘못해서 페이지가 1페이지에 1번, 2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1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이 2페이지로 밀려나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페이지 수가 전체가 4페이지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0점 처리돼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냥 문제 번호 1번 밑에다가 내용을 쓰고 2번 밑에다 표 그리고 그래서 얘를 좀 넉넉하게 엔터를 몇 번 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바짝 붙여갖고 써도 뭐라고 안 그러죠.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항상 옆에다 쓰지만 않으시면 돼요. 예. 여기도 3번 밑에다가 우리가 요렇게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위아래가 다른데 책에 보면 얘가 좀 안에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집어넣고 써도 되고 뭐 앞에서부터 붙여 써도 되고 그런 건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1번에서 표하고 차트는 꼭 이렇게 붙어서 나오네요. 경우도 잠깐만요. 어떤 거야? 2번에서 표만 표하고 차트잖아요. 차트하고 그러면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오거든요. 2번에서 표하고 차트요? 네. 여기에 지금 표하고 차트가 밑에 지시사항이 들어가 있어 보니까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뜨려도 돼요. 떨어뜨리는 방법은 어? 떨어뜨리는 방법은 떨어뜨리는 방법은요. 자 보세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차트 만들잖아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속성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해서 그럼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사실은 요 뒤에 가서 엔터를 탁탁 치면은 떨어져요. 뒤에 가서. 예, 그 다음에 얘 이제 늘리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이런 거 했었죠.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차트 만들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끌고 내려오세요. 그냥 끌고 내려오면 이렇게 떨어져, 내 마음대로 떨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떨궈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를 개체를 글자처럼 취급하다 보니까는 이 위아래가 떨어진 것처럼 딱 붙어버린 거예요. 표 옆에다가. 표 오른쪽에 차트가 딱 들어가 버린 것처럼 되거든요. 그럼 요 뒤에다가 엔터를 치면 벌어져요. 여기 엔터가 지금 안 먹히는데 엔터가 요 뒤에 딱 안 맥힐 때가 있죠. 그때 참 난감하죠. 그 이제 요령은 있는데, 여기 가서 마지막 글자에 가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커서가 뒤로 가요. 표가 글자처럼 취급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표를 처음에 딱 그리면 왼쪽 오른쪽이 꽉 차서 그려졌잖아요. 그럼 그렇게 두세요. 그래갖고 차트를 만들었는데 차트가 반쪽짜리 모양처럼 좁아요. 근데 차트도 크잖아요. 그럼 맞춰서 크게 하시면 돼요. 예. 한번 제가 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입력에 가서 표를 만들 때 요거 글자처럼 취급을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 위에 엔터 표시가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글자처럼 취급은 아니라는 건데, 그건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만큼 갖고 우리 차트 만들었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띄워 가지고 이렇게 띄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데이터 써 볼게요. 9분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예, 알아서 데이터 들어가죠? 2015년 4분기. 여기는 평균. 여기는 민간 소비 39, 30. 제가 내용은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서 그냥 차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내용을 쓰면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됐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띄워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고, 근데 가급적이면 이 화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얘를 우리 쪼갠 각으로 보면은 얘를 만약에 벌쳐갖고 이렇게 화면이 벗어났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서 보이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하고 똑같이 간격을 맞추시면 제일 좋아요. 자, 이제 여기 평균은 요만큼 평균인가요? 컨트롤 시프트 A고, 요거는 대각선을 반대각선으로만 그려주면 되고, 얘들은 이따가 가운데 정렬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차트는 어차피 데이터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고치면 되겠죠?
자, 먼저 어디 갔어? 캡션 넣고요. 요 글자는 한국 경제 주요 거시지표 이거는 블럭 잡아서 지금 굴림이라 그랬죠? 굴림하면 되고 오른쪽 보내면 되고 얘도 굴림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줄로 블럭 잡아서 테두리를 두 줄로 항상 얘는 요렇게 두 줄이 들어가더라고요. 얘도 항상 요렇게 두 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숫자는 어차피 오른쪽 맞춤을 해야 되는 거고 원칙이니까는 이건 아까 대각선 빼먹었네 또.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 완성이 됐고 이제 여기서는 더블 클릭을 해서 마법사에 가서 제목 한국 경제 주요 거시지표 현황 갑축에는 단위 전년 대비 퍼센트 뭐 더 이상 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손 모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줄로 되어 있고 그림자는 2포인트 글꼴은 도둠 진하게 굵게라고 하는 거죠. 진하게. 그럼 이제 얘는 가로로 바꿔야 되고 도둠 10포인트 그 다음에 얘 이거 숫자 도둠 10포인트 밑에 있는 글자 도둠 10포인트 예 도둠 10포인트 얘도 테두리선 돌려야 되는데 테두리선을 한 줄로 해도 되고요. 뭐 진한 더 안쪽 뭐 바깥쪽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 얘는 뭐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이따가 뭐 고치면 되겠죠. 문단부는 그냥 나오게 어떤 거? 문단부. 문단부호는 문단보를 안 보시면서 하는 것보다는 보시면서 하는 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얘가 잘못해서 이렇게 가 있으면 몰라요. 근데 문단보를 보면 요 엔터 표시를 보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보세요. 페이지가 넘어간 거 확인되잖아요. 페이지 넘어가면 빵점이거든요. 그럴까봐 여기 한 줄 띄우고 여기 한 줄 띄우고 여기 한 줄 띄우고 여기 한 줄 띄우고 이건 규정이에요. 전송에서 보낼 때도 그냥 문단부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문단부호를 보던 안 보던 간에 상대편한테 전송할 때는 상관없어요. 상대편 컴퓨터에 문단부호가 해제되어 있으면 내가 만든 문서가 안 보이는 거고 문단부호 설정해 있으면 나는 안 보게 작업했어도 그 사람은 보이는 거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부호는 어차피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는 근데 이제 읽을 때는 이런 게 없는 게 읽기가 편하죠. 깔끔하게 보는 거는 그런데 작업할 때는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한 줄이 떨어져 있는지 얘가 붙어 있는지 두 줄이 떨어져 있는지 여기 두 줄 여기 두 줄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잖아요. 그럼 빵점 처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한 줄만 띄어라. 전혀 이상 없으니까는 나머지 요것도 여기다 마지막 요거 엔터 친 자리에다가 도형을 그리기 시작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 문제번호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거 감점 당해요. 이거는요. 얘도 꼭 정중앙이 아니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띄워주면 되고요. 사실은 요것도 있어요. 요거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워야 되는지 붙여야 되는지 아까 선생님 보니까 붙여 쓰셨어요.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근데 이게 문제지에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점 요소는 안 나와 있어요. 저희도 몰라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예, 그런 게 좀 사소한 거라도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예. 규정에는 없어. 그건 규정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오른쪽으로 하시오. 그러니까 오른쪽 해야 되고 가운데 하시오. 그럼 해야 되고 색깔을 노랗게 칠하시오. 그러면 노랗게 칠해야 되지만 그런 말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